빅테크 회사들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빅테크,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고요. 기술 회사들, 우리는 주로 이제 인터넷 회사로 빅테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형 회사들입니다. 이 대형 회사들의 영광을 누가 땅으로 떨어뜨리기에는 힘들 정도로 크다. 특히 구글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구글이라는 회사가 과연 망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를 다 페이스북은 요즘 조금 좀 휘청거리긴 합니다. 사장이 좀 뻘짓해가지고 돈을 여기 이상한 데다가 많이 쓰는 바람에 1년 매출의 20% 이상이 지금 엉뚱한 데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휘청하는데 나머지 이 빅테크 회사들은 보면은 저희가 이 회사들이 과연 망할까?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인데 주가 시총이 3조 달러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보도를 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등 미국 5개 빅테크가 지난 10년간 매출과 이익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보다 5배나 가파른 성장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회사만 벌어도 미국 전체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버는 그러고도 남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미국 500대 대기업으로 구성된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19.3% 하락한 데 비해 정보기술 기업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는 32.9%나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S&P 500 떨어진 것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낙폭이 기술주들이 너무 더 심했다 이런 겁니다. 5대 빅테크의 시가총액도 3조 달러가 줄어들었다. 메타는 주가가 64.9%나 폭락했고 시가총액도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쪼그라들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해서 지금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빅테크 전성기가 저물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성숙해진 시장,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이코노미스트는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올해 미국 광고 시장도 디지털 광고 시장이 3분의 2, 전체 광고 시장의 3분의 1을 디지털 광고가 차지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미 온라인 광고로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 더 이상 온라인 광고가 더 늘어나기는 힘들다 정도 포화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온라인 광고가 많아지는 상태. 언론에서도 지각 변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종이 신문이라든가 어떤 그 방송 매체에 대한 광고보다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광고가 더 늘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종이 신문들이 인쇄 부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인쇄를 포기하고 온라인 매체로 지금 돌아서려고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온라인 매체로 돌아서면서 광고 시장에만 의지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구독료를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대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방향이고요. 방송가도 마찬가지인데 뉴스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는 언론 방송이라든가 기존 매체에서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방송가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뉴스가 튼튼해야 그래야 그 채널에 대한 시청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드라마 한 건 잘 터뜨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채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대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뉴스에 의존했다가는 오히려 수익 타산이 맞지 않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분석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라인 매체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있는 방송이라든가 신문 매체들의 뉴스 영향력이라든가 생산 능력이 점점점 이제 퇴보해가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온라인 거대 회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요.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이 온라인 빅테크 회사들이 커질 수 있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큰 배경이 되어줬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 광고 시장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뭐 물건 가격이 워낙
만만치가 않으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지금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고금리 시대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 지금 광고 시장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한테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다. 경쟁도 점점 심해집니다. 갈수록 경쟁자들이,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 SNS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검열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면서 결국에는 자유 발언을 보장해주는 플랫폼들이 잔뜩 생겨나고 있고요. 그쪽 진영으로 소비자들이 상당수가 또 이제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기존의 SNS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루키 회사들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잭 돌시, 트위터를 만들었던 잭 돌시가 지금 이제 트위터하고 완전히 다 손 끊지 않았습니까? 주식 다 팔고. 그리고서는 엄청난 돈이 생겼죠, 지금. 그 돈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를 들여서 트위터를 샀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440억 달러가 누군가한테 다 나눠져서 들어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는 10억 달러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엄청난 돈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빅테크 마켓에, 실리콘밸리 쪽에서 잔뼈가 굵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딴짓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또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기존의 빅테크 회사들의 경쟁 상대가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리서치 회사인 프레킨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글로벌 벤처 투자 규모가 작년 동기 42% 줄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하지만은 투자 심리는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난 2년간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 PC와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붕괴하면서 채굴 시장도 시들해져서 엔비디아나 AMD가 제조하는 첨단 프로세서 수요도 감소했다. 뭐 채굴 시장, 그러니까 마이닝하는 채굴 시장이 줄어들어서 AMD가 지금 뭐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이 암호화폐가 제대로 된 시장을 형성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미 투자 심리가 줄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시작이 되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가상화폐 쪽은 결국에는 가상화폐 쪽 시장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 또 시장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애플이나 구글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IT 업계에 이 같은 어려움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많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이 이미 이 IT 업계에서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결국 IT 기업들이 한때 투자자와 직원들의 천국처럼 보였지만 최소한 당분간은 그런 호황을 다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날씨 예보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꾸준하게 2000년 밀레니엄 시대로 들어온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꾸준하게 1등 기업으로서 명성을 떨쳐왔던 이러한 기업들이 흔들리는 시간이 드디어 오기는 왔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위기가 오면 거기에서 시장이 흔들리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을 하면서 과거의 옛 영광을 누리던 스타들은 좀 시들시들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늘 일상에서 보아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지금 왔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